오빠, 지금 날 너무 무섭게 하고 있는 거 알아? 내 여동생이 팔짱을 낀 채 서서 와드 삼촌을 회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다. 난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그는 나랑 같이 권총 2자루를 허리에 차고 있었으니까. 도리스, 평생에 단 한 번만 날 믿어줘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야. 난 자살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뭔가 일어나면 네가 여기서 그걸 봐줘야 해. 이걸 기록해야 한다고. 이건 내 아이, 그리고 너의 미래의 아이,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 우리가 이놈들 중 하나를 죽일 수 있다면, 아님 최소한 카메라에 찍을 수 있기만 한다면 걔들이 알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평생 동안 노크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럼 그냥 유리문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도리스가 반박했다. 이봐, 지금까지 유리문에서 노크하기 전에 뭔가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 차원은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만 열려. 우리가 다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거기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도리스와 나는 삼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근데 총을 쏠 줄은 아는 거야? 와드 삼촌이 속성으로 가르쳐줬어. 암튼 네가 녹화를 좀 해줘. 알았지? 할 수 있으면 뒤로 팔쩍 뛰어볼게. 그것들이 튀어나오면 와드 삼촌이 쏠 거야. 우리가 이걸 제대로만 한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끝낼 수 있어. 도리스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지만 한숨을 한번 내쉬곤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좋아. 하지만 오빠랑 같이 할 거야. 뭐라고? 도리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도리스는 손가락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우린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자랐어. 같이 세상에 나왔고, 오빠가 목숨을 담보잡겠다면 나도 같이 할 거야. 그 조건 하에 이걸 찍을게. 참, 너도 역시 네 엄마랑 똑같구나. 와드 삼촌이 감탄하면서 말했다. 난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맞았다. 내 여동생도 엄마처럼 고집스러웠다. 좋아, 마음대로 해. 자, 준비하고 셋 세면 문을 열 거야. 와드 삼촌은 권총을 장전한 뒤 문을 대고 겨눴다. 내 동생은 내 왼손을 잡았고 오른손으로는 녹화 기능을 켠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난 문고리를 잡았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내 33년 인생에서 첫 번째로 난 엄마가 언제나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하려 했다. 난 와드 삼촌이 명사수이길 빌었다. 하나, 둘, 셋. 난 문고리를 돌리고 즉시 뒤로 뛰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안에선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문은 끼익거리며 천천히 열려 안쪽에 짙은 안개가 낀 산속의 풍경 같은 내부를 보여주었다. 난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난 정말로 다른 차원을 보고 있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야?
도리스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나보다 훨씬 더 크게 뜨여 있었다. 난 머리를 흔들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뭐? 와드 삼촌과 도리스가 동시에 외쳤다. 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난 우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여기 있어. 그리고 문을 연 채로 날 기다려줘.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들었죠, 와드 삼촌. 내 여동생이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삼촌에게 쥐어주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문을 닫아요. 난 저주를 내뱉었다. 좋아. 하지만 너네가 만약 그들에게 둘러싸인다면 난 너네들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릴 거란 것만 알아둬. 우리 둘은 여전히 손을 꼭 잡은 채 잊혀진 영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난 와드 삼촌이 우리 뒤에서 기도를 올리는 걸 들을 수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다. 내 숨결은 내 앞에서 하얗게 얼어붙었다. 거기에 얼마나 안개가 껴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린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다. 이건 우리의 차원과 완전히 동떨어진 차원이었다. 같은 법칙이 있으리란 법은 없었다. 우린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곳은 소리도 식물도 생물의 흔적도 없었다. 이런 장소는 존재하면 안 되었다. 그러나 우린 거길 걷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뭔가 움직였다. 난 반바퀴를 돌아 어떻게 우리에게 기어온 괴물에게 권총을 겨눴다. 그건 최악의 악몽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생겼다. 그건 곱추였지만 최소한 2미터는 넘어 보이는 거인이었다. 바위 같고 갑옷 같은 회색 피부를 가졌고 말라 비틀어진 팔이 붙어 있었다. 한쪽은 아주 짧고 한쪽은 아주 길었다. 그것에 부서질 것 같은 가슴은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것의 숨결을 따라 곧 함몰될 것처럼 보였다. 무릎 앞쪽으로 굽어진 다리는 그것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그건 거대한 머리와 그 위에 삐죽삐죽한 뿔이 돋아나 있었다. 입은 비틀려 있었고 코는 없었다. 그러나 눈은 노랗고 고양이 같았다. 그건 마치 우리가 쥐라도 되는 양 우릴 훑어보고 있었다. 터윈, 저 끔찍한 건 뭐야? 잊혀진 자. 그건 한 발짝 우리에게 다가왔다. 나와 여동생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건 깊게 숨을 들이키고 놀랍게도 말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일어나고 말았군. 쌍둥이가 그들의 엄마를 구하러 왔어. 난 얼이 빠졌다. 어떻게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너희 둘이 너무나 그녀와 닮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 딸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 와드도 자기 양말을 보러 들어왔나? 거짓말. 그건 말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저 따위 것이 우리 할아버지란 말인가? 믿건 말건 그건 너희 자유다. 난 한때 그렉 우드슨이었지. 하지만 그는 이제 사라졌다. 이제 난 잊혀진 자일 뿐이야. 우린 모두 잊혀진 자다. 여동생과 난 뒤를 돌아보았다. 또 다른 괴물이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그것의 머리는 심하게 한쪽으로 뒤틀려 있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기억되는 것. 다른 하나가 속삭였다.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난 믿을 수 없었다. 온 사방에 그것들이 있었다. 수십, 수백은 넘어 보였고 모든 괴물은 괴로워 보였다. 여동생이 내 두 번째 권총을 꺼내들었다. 왜 이쪽으로 온 거니? 이 목소리 너무나 끔찍하게 변했지만 너무나 닮아 있었다. 도리스와 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선 존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다른 것들과 달리 아직 노란색으로 바뀌지 않았다. 아니, 그녀의 눈은 아직 우리와 같았다. 엄마? 도리스가 조용히 숨을 삼켰다. 내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 이들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여기 갇히면 말이다. 이들이 너희를 지금 만질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쌍둥이이기 때문이야. 우리 가문의 첫째들, 너희는 피는 이어져 있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 집안의 저주보다 더 강한 힘을 낸단다. 주변에 괴물들은 더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난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조지 우드스님 만약.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란다, 아들아. 다른 사람들도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어. 버뮤다 삼각지대, 말레이시아 비행기 사고, 이곳이 그들의 종착지란다. 우린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우린 그저 잊혀진 자일 뿐이다. 도리스는 훌쩍거리고 있었다. 난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곤 총을 들어 한때 우리 엄마였던 존재에게 겨누었다. 이렇게 엄마를 두고 갈 순 없어요. 제가 자유롭게 해줄게요, 엄마. 네가 날 죽인다면, 네가 나의 피를 흘린다면 저들이 널 만질 수 있게 된단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너도 나와 같아질 거다. 잊혀진 자가 될 거야. 기꺼이 엄마 자리를 맡을게요.
엄마. 도리스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았다. 만약 우리가 몸을 뺄 정도로 빠르지 않다면 우린 고통받는 엄마를 뒤로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다. 너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쏴버려라. 우린 모두 하나다. 우린 가족이야. 우리와 함께하자, 더윈. 영원히 존재하자, 도리스. 이렇게 될 일이었어. 할아버지가 재촉했다. 그의 뒤틀린 입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랑해요, 엄마. 난 방아쇠를 당겼다. 엄마의 몸이 허물어지자 다른 총소리가 들렸다. 순간 난 도리스가 벌써 총으로 자살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난 와드 삼촌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달려 둘 다. 지금 당장. 우린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 셋 모두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오는 잊혀진 자들에게 총을 갈겨대며 달렸다. 마지막 총알은 아껴. 난 경고했다. 하지만 와드 삼촌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달려. 달리라고. 문은 여전히 열린 채로 앞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 셋이 동시에 통과할 순 없어 보였다. 잊혀진 자들은 우리 바로 뒤에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붙잡거나 우리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잊지 마라, 조카들아. 와드 삼촌이 소리 질렀다. 언제나 노크를 잊으면 안 돼. 그는 뛰는 걸 멈췄다. 잊혀진 자들이 그를 덮쳤다. 그리고 나와 여동생은 문으로 뛰어들었다. 난 잊혀진 자 2마리가 우리를 향해 뛰어든 순간 문을 닫았다. 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노크를 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난 숨을 헐떡거리며 엉덩 방아를 찧은 자세로 뻗어버렸고 내 여동생도 내 옆에 마룻바닥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난 이 이야기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난 내가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끝낸 영웅이라고 밝히고 싶다. 그리고 우리 엄마를 찾아 사람의 형태로 되돌리고 다시 이 세계로 데려왔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와드 삼촌도 우리와 함께였으며 여동생의 핸드폰과 함께 잊혀진 자들의 영역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우드슨 가문의 자손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무언가 다른 존재들이 문 건너편에 존재한다. 나머지 모든 세상은 그들을 잊었다. 하지만 우린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린 언제나 노크를 할 것이다.